네, 뚜렷한 사계절이 희미해진 지는 좀 된 것 같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야흐로 요즘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꽃샘추위 그리고 춘곤증 이 두 단어만으로도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점심 때는 나른하고 요즘 참 일상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피로가 쌓여 있는 사람의 경우 춘곤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밥만 먹으면 너무 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춘곤증 극복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밥 먹고 나서 너무 졸릴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거기에 저희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고들탑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잠시 힐링 타임 가지시면 올봄 춘곤증 가뿐하게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나 지난주 고들탑 1회 방송 누적 청취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도 독자분들이 응원 멘트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애독자 김창조라고 합니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동차의 재미나고 신선한 소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즐거운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애독자 방송인 이고은입니다. 이제는 애청자가 되겠는데요. 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즐겁고 유익한 방송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민서희입니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애청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정찬준입니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해주신 독자분들 김창조 대표님, 방송인 이고은님, 멋진 레이싱 모델 민서인님, 그리고 애독자 정찬준님, 네, 응원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각종 뉴스를 다시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 2월 마지막 주에 네티즌이 관심 있게 본 소식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기사는 LF 소나타 디자인 예상도 누출 포착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신차를 앞둔 차들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신형 소나타 출시를 앞두고 위장막 사진과 디자인 예상도가 포착됐는데요. 기존의 YF 소나타가 여성적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LF 소나타는 남성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와도 많이 닮은 모습인데요. 제네시스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처럼 LF 소나타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티즌들이 관심 있게 본 다음 뉴스는 국산 중형 세단 가격의 닛산 알티마 시승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은 4도어 패밀리 세단입니다. 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는 2000cc급의 차종인데요. 대부분 수입차는 국산차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국산 중형 세단 가격으로 동급의 수입차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승해보니 승차감뿐만 아니라 연비까지 동급 이상이었다는 알티마. 네티즌들도 많이 궁금하셨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를 참고하시죠.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뉴스는 냉각수 보충만으로 연비가 좋아졌다고? 라는 기사입니다. 냉각수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기도 할까요? 박태준 기자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냉각수를 교체하고 연비가 좋아졌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제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킹아이 제품을 보충하고 시내 주행을 해봤는데 8%가량 연비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도 연비 관련 뉴스입니다. 볼보 1등급 연비의 S60D2, V60D2, S80D2 출시에 관한 뉴스입니다.
볼보의 D2 라인업 출시 소식인데요. 1.6리터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엔진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춘 S60 D2, S80 D2, V60 D2 모델입니다. 잠시 후에는 S80 D2 모델을 시승한 김진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뉴스는 댄디한 그 남자의 차 벤츠 E250 CDI 4매틱 시승기입니다. 깔끔한 라인의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는 어떤 차를 탈까요? 그런 멋진 남자 같은 멋진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E250 CDI 디자인이 바뀌고 더욱 멋있어졌는데요. 디젤 차량인데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네요. 벤츠 E250을 타본 김진아 기자가 운전 중에 찻길 동물 사고를 만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궁금하신 분은 시승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엔 새로 출시도 하기 전인 LF 소나타의 관심과 시승기 뉴스 그리고 연비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 뉴스 탑5였습니다. 네, 탑라이더 시승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요타 아발론과 볼보 S80이라는 고급 대형 세단 두 모델을 김진우 기자가 시승해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기온이 따뜻하다가 추웠다 그래서 네. 옷차림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네,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예.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자동차죠. 도요타 아발론 시승해 보셨는데 어때요? 북미에서는 쉐보레 임팔라, 포드 토러스 그리고 현대 그랜저와 경쟁하는 모델이잖아요. 네. 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발론은 1994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에서는 라지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라지 패밀리 세단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쉐보레 임팔라, 포드 토러스 그리고 국내와 북미에서 현대 그랜저하고 요 최근에 나온 K7 이런 차종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네. 이 아발론은 2012년에 그 출시된 4세대 모델을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에요? 예, 차가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작년 12월에 겨우 7대만 팔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서도 거의 제대로 거의 팔질 못해서 네. 지금 많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네요. 12월 한 달 동안 7대 팔렸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안 팔린 것 같은데 거의 안 팔렸죠. 보통 잘 팔리는 차들은 그러면 한 달에 몇 대 정도 팔리면 잘 팔렸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세단이 바로 BMW 520D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될 때는 한 달에 거의 1000대 가까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7대라고 하니까 참 진짜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발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네. 일단은 유럽 브랜드 중심으로 지금 디젤 승용차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 독일 3사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소형급은 물론 자사의 그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 S 클래스나 7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8 같은 대형 세단에도 연비가 뛰어난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승용차 하면 정숙성이 우선이다. 그래도 가솔린이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진동과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연비가 더 뛰어난 디젤 세단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산차하고 달리 수입차 같은 경우 디젤 세단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편의 사양 같은 거는 조금 더 빠지긴 한데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북미에서는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북미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북미는 일단 그 땅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덩이 크고 그리고 요즘은 그 소비 성향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한 성향이 유럽처럼 많이 서스펜션이 단단하고 그리고 핸들링이 좋은 차를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핸들링이 좀 둔하면서도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차를 아직까지 많이 선호합니다. 아발론은
북미에서 선호하는 그 세팅을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발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많이 안 팔리고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홍보도 그쵸? 좀 부족했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일본 차 브랜드가 특히 작년에 많이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뭐 있을 겁니다. 엔화 때문에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엔화는 오히려 일본 네. 차의 호재입니다. 지금 엔화가 그 지금 약간 올랐는데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100엔당 거의 한 990원 이런 수준까지 막 떨어졌었거든요. 네. 보통 엔화가 내려가면 그 엔화의 가치가 뭐라고 평가 절하, 예, 평가 평가 절상. 절하 네. 될수록 우리나라 그 수입차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네. 여지가 있음에도 지금 뭐 일단은 소비자들이 수입차를 살 때 디젤 엔진을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이것 때문입니다. 네. 가격 얘기를 한번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까요? 4천만 원대죠? 예, 네. 네. 자세하게 가격 좀 짚어주세요. 지금 아발론은 한 개 트림에 달랑 한 개 트림에 4,89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랜저처럼 뭐 2.4리터 엔진이 있다거나 그런 저배기량 모델이 없어요. 근데 그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그랜저 셀러브리티 트림에 모든 옵션 추가해도 4,400만 원입니다. 이 4,400만 원인데 아발론보다 한 450만 원 정도 아발론이 더 비싼 셈이죠. 네. 근데 캠리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최상위 트림에 모든 옵션을 포함한 것과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 4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뜻 보기에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해도 막상 소비자를 구매할 때는 굳이 저 45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쵸, 뭐 예.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네. 시승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외를 하고 시승 자체만 본다면 아발론이 충분히 국내 시장에도 경쟁력이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윈도우 수납함 그리고 그 여닫을 때 그 부드럽게 잘 닫혀지는데요. 사실 네. 그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같은 거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일정한 속도로 딱 닫히거나 열리잖아요. 네.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가다가 거의 닫기 일부 직전에 속도를 살짝 줄여줍니다. 지금 그 현대자동차의 뭐 제네시스나 에코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세팅돼 있고요. 네. 그리고 대다수의 그 대형 세단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발론은 그 고급 자동차에 대한 요소를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아주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네. 뭔가 좀 더 느낌은 훨씬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엔진이 상당히 매끄러웠어요. 그 연비도 의외로 좋았고요. 네. 그랜저 HG도 뭐 좋긴 한데 엔진이 매끄럽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기면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세요? 가격을 낮춰야죠. 가격을 낮출 여지가 좀 있을까요? 요즘 많이들 또 조금씩 다운시키는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 결정하는 네. 아닌데 네. 제가 만약에 그 토요타 그 가격을 결정한다면 이 차는 적어도 4,500만 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45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낮춰야 그제서야 좀 경쟁력도 생기고 생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토요타 아발론에 대해서 시승기 들어봤고요. 이제 볼보 S80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S80이 그냥 S80이 아니라 1.6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된 S80이었다고요? 네. 네. 볼보에서는 이 모델의 명칭을 S80 D2라고 하는데 이 차는 어땠어요? 사실 이것도 그 아발론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소나타 그랜저 중간급이고 볼보의 대형 세단이거든요. 네. 볼보의 대형 세단인데 공차 중량도 무려 1,640kg이에요. 이 정도 공차 중량을 커버하려면 보통 가솔린 엔진은 적어도 한 2리터에서 2.5리터는 돼야 되고 디젤 엔진도 한 2리터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힘이 좋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네. 전혀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S80 뭐 동력 계통을 뭐
직접 뭐 분해서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S80D2는 D2는 그 위급에 2.0리터 디젤 엔진 탑재한 모델이 D3 그리고 2.4리터 디젤 엔진 최상위급을 D5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두 개 상위 트림은 아이신에서 가져온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는데 반해서요. 네. 이 S80D2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탑재됩니다.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은 영어 약자로 DCT라고 하는데요. 네. DCT는 유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하고 다르게 그 직접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이론상 제로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저한테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차의 힘이 굉장히 좋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그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유압으로 전달할 때보다는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떼면 약간 껄렁껄렁거리고 아마 수동 변속기를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겁니다. 예, 저도 그 꿀렁꿀렁하다는 느낌을 알 것 같네요. 네. 경쟁력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비가 매우 뛰어난데요. 네.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집이 경기도 하남시인데 네. 하남에서 서울 가산동까지 출근길 연비 측정을 했는데요. 네. 무거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무려 16.5km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관선도로 전혀 안 타고 그 강남의 복잡한 시내도로 있죠. 네네. 그 도로를 타고 연비 측정한 거거든요. 네.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네.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4,98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적당할까요? 이 가격은? 아발론하고 다릅니다. 아발론과 달리 S80D2는 일단 연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볼보가 유럽에서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고 BMW보다도 더 높게 쳐주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탑승자의 안전에 매우 신경 쓰고 있죠. 네. 그 우리가 흔히 매는 그 3전식 벨트 있죠. 네네. 이거를 1959년에 볼보가 먼저 개발했는데 고무적인 점이 있다면 보통 이런 신기술 개발할 때 특허를 먼저 등록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로열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네. 뭐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라는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다들. 예. 하지만 그 겉에서 봤을 때 뭔가 좀 투박하고 예, 맞아요. 옛날 차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나온 지도 오래됐죠. 네, 이번 디자인은 어떤가요? 사실 이 S80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다른 브랜드였으면 이 지금쯤 아마 다른 신모델 출시되고 남았을 거예요. 이게 2007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인데 지금 14년이니까 7년째 되는 거죠. 전혀 디자인 변함 없이 그대로. 예, 거의 디자인 변화가 없었고 참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올해 막 조금 있으면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많이 대조가 됩니다. 뭔가 그럼 확고한 좀 철학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고한 철학이 있죠. 확고한 그 충돌 테스트 안전도 그렇고 그리고 볼보는 또 실내를 조립할 때 본드를 안 쓰는 업체로 또 유명합니다. 재활용 소재를 또 쓰기도 하고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새 차 샀을 때 그 나는 본드 냄새 많이 안 나겠네요? 아예 안 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덜 우리나라에 하겠네요.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 조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본드 쓰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볼보는 그 확실한 철학 때문인지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그 특별한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이 볼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대표적인 매력이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안전이죠. 안전한 거? 예. 네. 그렇다면은 뭐 여자분들에게 더 알맞은 차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 모델 XC60와 90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태우고 마트를 가거나 학교를 데려다 준다거나 그런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뭔가 우직한 느낌이 있는 그런 차죠. 네. 볼보 S80D2 시승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준웅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달 말 출시를 앞둔 LF 소나타가 지난 3월 4일 미디어 프리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행사에 참여했던 이한승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승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주 만에 보는데 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민망스럽게. LF 소나타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네, 미디어 프리뷰 행사장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뭐 오랜만에 신모델을 출시하는 소나타인 만큼 한 120여 명의 자동차 관련 미디어 기자들이 모이셨는데요. 네. 뭐 올해 출시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인 만큼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이 120명 중에 이한승 기자가 제일 잘생겼던 거죠? 아니죠? 이제 그런 멘트는 안 하기로. 아니, 비주얼 담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 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사진 촬영도 그래서 막 안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상태여서 네. 뭐 사진 촬영은 다 제한이 되었었고요. 뭐 네, 상세 재원도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된다고요? 네, 일단 확정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3월 말 중으로는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뭐 이렇게 신청은 할 수가 있고 하다고 하던데 아직 가격도 정확하게 안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가격도 프리뷰 당시에는 뭐 조정 중이라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가격은 나온 것 같던데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뭐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옵션 포함한 가격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무조건 오른다고 예약했다가 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예약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네. 뭔가 그 수수료를 좀 떼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영업소로 네. 문의하시면 네, 궁금하셨나요? 이게 가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예약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예약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LF 소나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뭐 YF, NF 많았잖아요. 네. LF에서 이 L은 어떤 약자인가요? 모르세요? 네, 그건 YF, LF 이런 건 이제 신차 개발 당시에 코드명을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워낙에 소나타 시리즈가 지금 8세대까지 오는 뭐 네. 다양한 그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드명을 이름 앞에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뭐 어떤 약자인지는 저도 알 길이 네, 없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시기. 네, 실제로 보셨잖아요. LF 네. 소나타. 저는 아직 못 봐서 궁금한데 느낌이 어땠어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중국에서 이미 출시된 그 중국형 소나타 미스트라라는 모델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아직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생소한 모델일 텐데요. 네. 이 모델과 외형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미스트라도 또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뭐 디테일하게 그래도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한번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미스트라라는 모델은 그 탑라이더의 기존에 올라왔던 그 사진들이 있어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모습이 정말 비슷해요. 미스트라라는 모델과. 앞모습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새로 출시된 제네시스의 라지에이터 그릴을 조금 덜 중후하게 만들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K7의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실제로 앞모습은 미스트라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안개등 쪽에 이제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시면 네. 그 무광 실버로 이렇게 좀 꾸며진 모습이 있는데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들의 뭐 좋은 외관들을
좀 모아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LF 소나타 개발 당시에 괜찮은 디자인들을 다른 모델들이 조금씩 차용했다고 보시는 편이 그럴 수도 좋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 외관 살펴봤고요. 실내는 어때요? 실내는 제네시스를 상상하시면 아주 비슷하고요. 일단 제네시스와 공조장치 부분은 뭐 거의 같은 부품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공조장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신형 에쿠스나 신형 제네시스 그리고 LF 소나타까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모델이죠. YF 소나타에 실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서요. 네, YF 소나타는 뭐 멋진 외관을 가진 반면에 약간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높고 운전 시야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거리에서 이제 택시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기사분들을 보면 이제 시트를 한껏 위로 올려서 높게 앉아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시야가 안 좋기 때문이었죠. 네. 근데 뭐 이번에 주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시트에 네. 앉아볼 수는 있었는데요.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정감 있는 또 상당히 낮게 앉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 갖고 있었고요. 네. 또 낮게 앉았을 때 국내 모델들이 되게 좀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은 점이 네. 많이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낮게 해도 굉장히 시트 네. 상태에서 운전 시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기대가 아주 됩니다. 키가 크신 분들보다도 네, 좀 작으신 분들에게도 적합한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키 네. 크신 분들은 시트를 한껏 내리면 되니까요. 그렇구나. 이 프리뷰 미디어를 행사를 갔다 오신 건데 네. 충돌 테스트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이번 소나타의 그런 충돌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뭐 뉴스나 이렇게 TV에서나 접할 수가 있지 앞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경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공개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감이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는 테스트였는데요. 네. 그 차체의 25% 부위만 충돌시키는 시험인데 그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예전에 했던 정면 충돌 테스트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 현재 시판 중인 아우디 A4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우디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모델은 미국에서 테스트 결과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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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LF 소나타는 괜찮았다고요? 네, 이번 LF 소나타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직접 봤는데요. 충격 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승객이 타고 있는 캐빈룸을 보존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놀랍게도 이 캐빈룸의 침범이 거의 없었고요. 네. 뭐 이렇게 약간 침범한 수치를 보면 뭐 상단 같은 경우에는 뭐 4cm, 하단은 한 10cm 이내로 거의 미비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아우디 A4가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아무래도 출시가 지난 2008년 말 네. 이때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죠. 네. 그 저와 함께 짝에 출연했던 분들 중에 남자 사모께서 이 아우디 A4를 타고 계시는데 이 충돌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거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LF 소나타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 실험 보시니까 앞으로 이제 운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충돌 네. 테스트 속도가 시속 64km로 이제 네.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64km라고 하면 국내 그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충격량이 옆에서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좀 찌그러지고 뭐 그러기도 했나요?
많이 찌그러지죠. 많이 찌그러지고 뭐 네. 이렇게 마네킹 같은 것도 혹시 있었나요? 네, 안에 네. 더미를 탑승을 시키는데 뭐 당시 실험에서는 이제 정식 실험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미는 탑승이 안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네네.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면 차체 그 본네트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기 때문에 뭐 폐차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살리기 어렵죠. 이 과속 운전 하면 안 되겠죠? 네, 한동안은 좀 과속 운전을 자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한승 기자들 혹시 차 사고 나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죠. 처음 면허 딴 그 해에 아, 한번 사고를 내고 과속 사고였나요? 뭐 접촉 사고였나요? 길을 잘못 봐서 네. 그 네. 좌회전 길인데 커브 길인 줄 알고 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제 사고 났었는데요. 네, 네. 뭐 그때 이후로 사고는 없습니다. 네. 방어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방어 운전하고요. 안전 운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 또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전해 주시니까요. 네. 네, 이한승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들탑 두 번째 시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 소감이나 사연은 탑라이더 고들탑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방송에 인기 레이싱 모델 민시아 양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민시아 양에게 묻고 싶은 질문 또한 탑라이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플러스에서도 탑라이더를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추천해드리고 가야겠죠.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인데요. 원곡은 이적이 불렀고 나중에 허각 등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한 그런 곡입니다. 탑라이더 애청자시라면 질주 본능 다들 있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봄날에 드라이빙 뮤직으로 뿐만 아니라 런닝하실 때도 힘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 가수의 버전 중에 드라이빙 뮤직에 어울리는 곡은 단연 이 허각 버전이라는 말씀까지 남기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 둘, 셋.